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74이 되었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집에 가서 청소하고 아침 해드리고 그 다음 집으로 또 가고 하루에 서너 집을 돌았어요. 손이 부르터지고 무릎이 아파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거든요. 엄마 배고파.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왔는데 정작 제 아들한테는 라면 하나 제대로 끓여주지 못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아파도 비가 와도.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의 보금자리였죠. 아들이 28살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제는 좀 편해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일해야 했어요. 아들 부부가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집안일도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해주세요. 며느리가 말하는 투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탁하는 말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시하는 말투가 되었거든요. 마치 제가 집안의 가정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세탁기 돌려놓으세요. 저희는 영화 보러 나갈게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아들이 곤란해할까봐.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에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라고 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엄마 우리 나갔으니까 집 좀 봐주세요. 아, 그리고 저녁 준비도 해 놓으시고요. 제가 아픈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살이 나서 누워있으면 엄마 그래도 밥은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한 말이에요. 제가 키운 아들이. 그러다 작년 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을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한대.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수술을 받는다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더라고요. 제 몸이 아니라.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 달? 두 달? 그동안 저희가 다 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30년간 이 집을 위해서 뼈가 부러져라 일했는데 제가 아프면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수술날 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며느리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인가? 하고요. 수술은 잘 됐어요.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거든요. 아들 부부는 여전히 바빴어요.
제가 아픈 건 상관없이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혼자 일어나려다가 그만 바닥에 쓰러져서 한참을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이렇게 죽으면 누가 알까? 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쯤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은 알아볼까?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우리도 힘들잖아. 그러게.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왜 평생 모셔야 해요? 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제가 뭘 했던가 생각해 봤어요. 이 집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결국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3박 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 오기 전에 청소 좀 해 놓으시고요. 또 집안일 부탁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나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요.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을 금매로 내놨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했더니 금방 연락이 왔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제 피와 땀으로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울진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한 집이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평생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살았지만 제 물건은 별로 없었거든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다였어요.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이미 울진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 열쇠는 부동산에 맡겨뒀고요.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팔렸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팔았다. 왜 갑자기? 우리한테 말도 없이? 말해서 뭐하니? 어차피 나는 가족이 아니잖아. 아들이 할 말을 못하더라고요. 며느리가 한 말을 들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30년 동안 봐왔잖아. 나는 이 집에서 가정부였어. 가족이 아니라.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말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엄마는 어디에 사실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가사 도우미 해서 산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한 거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저는 울진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정말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고 새소리가 들려요. 이웃들도 친절하고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 좋아요. 오늘 아침에는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니 여유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있어요. 동네에서 만난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결국 외로워졌다는. 순이야, 늦었지만 잘한 일이야. 우리도 우리 인생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요. 엄마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라고 묻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내 집은 여기야.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요즘은 그냥 안부만 묻더라고요. 며느리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저는 박순이로 살아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박순이. 7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평생 이기적이지 못해서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좀 이기적이어도 되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바다를 보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들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용기라는 걸. 74년 만에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박순이의 진짜 인생이.